소소하지만 확실한 가게가 많은 곳, 신림동 걸어볼까요? 오늘의 산책은 신림역에서 시작했습니다. 6번 출구로 나와 카페 포맨노말에서 커피를 마신 뒤 도림천을 걷다 S1472에서 전시를 체험했습니다. 이후 신원시장 시장 탕수육을 먹어보고 수프에서 혼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림역 4번 출구로 돌아와 오늘의 산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신림역 6번 출구로 나오면 정면으로 도보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쭉 걸어가주세요. 걷다 보면 나오는 컴포즈 커피, 여기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남다른 외관의 카페, 포맨노말이 보입니다. 마치 미국의 펍에 온 듯한 인테리어, 나무 내장재와 가구들의 시너지가 좋은데요. 스피커와 LP도 그 감도를 올려줍니다. 1층도 좋지만 2층은 사적인 느낌이라 좋은데요. 조금씩 다른 느낌의 인테리어라 보는 재미, 앉는 재미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2층에 있는데요. 공용인 건 아쉽지만 깔끔하니 괜찮았습니다. 다 같이 와도 혼자 와도 괜찮은 공간 같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몇 가지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알코올도 있어 펍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인슈페너 리뷰가 많았는데요. 저는 날씨가 풀려서 브루잉 커피 중 에티오피아 원두를 차갑게 즐겨봤습니다. 혹시 여기가 인테리어만 챙긴 곳은 아닐까 했는데 커피 맛있습니다. 상쾌한 향이 도드라지고 목 넘김은 부드러운데요. 끝맛의 바디감이 은은히 남아서 너무 가볍지 않은 밸런스가 좋은 커피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 조금 빠르게 마셨는데요. 커피에 집중할 수 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 와서 작은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이 자리는 2층 스피커 바로 앞 자리인데도 음악이 잔잔하게 틀어져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은 작아도 스토리 있어 불편함도 없었고요. 여러모로 커피를 즐기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멍도 때리다 보니 얼음이 조금 녹아 커피가 연해졌는데요. 상쾌한 특징이 더 좋아져서 많이 남겨놓지 않은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기분 좋게 커피도 마셔봤고 이제 도림천을 산책하려는데요. 도림천으로 가는 길에는 자취를 위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가게들도 그에 맞춰 혼밥하기 편하다 들어서 저녁을 신림에서 혼자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복림교 삼거리의 횡단보도를 건너면 도림천 산책로가 바로 보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넌 후 따릉이 대여소를 지나 왼쪽으로 가면 다리 중간 산책로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 봤는데요. 그늘진 곳이라 시원함이 좋았습니다. 다만 길이 조금 좁기도 하고 자전거도 오다니는 길이니 우측 통행에 맞춰 천천히 걷는 게 좋아 보입니다. 걷다 보니 왼쪽으로 무언가 보였는데요. 도림천 주민들인 오리들이었습니다. 산책을 나온 모양인데요. 중간에 간식도 주워 먹고 유유히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리들을 따라 걷다 보니 S1472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신림동 문화 플랫폼 S1472가 바로 옆인데요. 신림동 1472번지라는 뜻으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공간입니다. 내부는 1층과 2층으로 나눠지고 두 곳 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방문했을 때는 문학 전시인 SSS 글자 사이로 걷는 봄이었습니다. 25년 봄을 맞이해 책 속을 거닐어 보는 전시인데요. 전시의 안내문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책을 보고 나서 원하는 위치에 놔도 된다는 게 신선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책들이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다양한 책이 있고 배치하는 재미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책을 읽으셔도 좋지만 안쪽에 의자와 더 많은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글귀라던가 한켠에 있던 책 보따리, 책의 표지들을 이용한 아트웍 등 즐기기 좋은 다른 요소들도 많았습니다. 기분 좋게 1층의 전시를 즐겨보고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2층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좋게 꾸며져 있고 그 안쪽으로는 도림천을 보며 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색칠놀이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가장 마음에 든 곳, 필사 공간, 고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장을 그대로 베껴 쓰는 필사를 하면 작품에 몰입도 잘 되고 문장력을 기르는 데도 좋은 습관입니다. 전시의 도서를 골라서 필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입장하면 3가지 구성으로 나눠집니다. 스크린과 함께 필사를 하거나 혼자서 릴레이 필사를 하거나 친구, 연인과 함께 필사를 하거나 방금 말씀드린 릴레이 필사는 한강 작가의 시집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시들을 읽다 마음에 드는 내용이 있다면 필사를 이어가는 구성이었습니다. 자기가 필사를 하는 재미도 있고 다른 분의 필사를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전시를 참여해보고 도림천 산책로를 통해 신원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S1472 옆 계단에는 건널목도 붙어있는데요. 햇빛이 좋으시다면 이쪽으로 건너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시원한 게 좋아 그늘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LED가 반짝거리는 신림교가 나옵니다. 이쪽에 계단이 있으니 여기로 올라와 주세요. 저는 때마침 골드아워라 잠시 풍경을 즐겨봤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면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횡단보도를 2번 건너면 신원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시장 안에 97년도부터 자리를 지킨 시장 탕수육이 있습니다. 그냥 분식집 같지만 가게 이름처럼 탕수육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초벌된 튀김을 주문 즉시 다시 바삭하게 튀겨주십니다. 메뉴판입니다. 탕수육 4,000원은 가장 작은 사이즈로 가장 작은 것도 양이 꽤 많습니다. 저는 떡볶이와 탕수육을 1인분씩 해봤습니다. 탕수육과 떡볶이가 접시에 가득 나왔습니다. 맛은 옛날식 달콤 바삭한 탕수육인데요. 사실 맛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고기가 살짝 질긴 느낌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는 맛이라 좋은 느낌과 인기가 많아 회전율이 좋다 보니 고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떡볶이도 먹어봐야겠죠? 달달하고 약간 카레 향이 나는데요. 먹다 보면 은근 매콤한 게 좋았습니다. 떡볶이와 탕수육을 같이 먹어도 좋고 탕수육을 떡볶이 소스에 찍어도 좋고 그리고 탕수육 소스의 당근이 식감을 살려줘 좋았습니다. 안에서 먹던 중 탕수육 손님이 끊이지 않아 사장님은 가마솥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참 기분 좋게 먹었는데요. 사장님의 모습이 밝으셔서 더욱 기분 좋은 가게였습니다. 원래는 탕수육까지만 먹고 시장을 구경하다 집으로 가려 했는데요. 각종 반찬들부터 시작해서 따끈한 상태로 썰어지는 순대, 누가 봐도 맛있어 보이는 소룡포, 확신의 새우튀김, 날씨가 풀려도 맛있을 호떡, 빗소리처럼 들리는 곱창 볶는 소리, 시장을 구경하려던 게 실수였습니다. 신림은 혼밥하기 좋은 만큼 혼술하기 좋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술하기 위해 숲으로 가봤는데요. 시장을 나오면 아까 가봤던 S1472가 보이고 그 왼쪽으로 가면 골목 안으로 1인 가구들을 위한 가게들이 보이는데요. 안쪽에 혼술을 책임질 수프가 나옵니다.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혼술 환영, 정말 작은 가게인데요. 술이 빈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술장이었습니다. 인테리어들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LP의 양을 보니 짐작이 가시죠? 여기 진짜 음악 맛있게 트십니다. 오픈 시간대는 웨이브에 자주 트신다는데 그 분배비 정말 맛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뉴를 주문할 건데요. 여기는 QR코드를 통해 메뉴들을 볼 수 있고요. 메뉴판입니다. 오늘의 메뉴와 와인들을 메인으로 밑으로도 간단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담 없는 가격들이라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메뉴인 소시지 볶음에 라구 소스와 술은 하우스 레드 와인을 골라봤습니다. 기본 안주로 스틱 쿠키가 나왔는데요. 파삭하니 목이 메이잖아 좋았습니다. 금방 레드 와인도 나왔는데요. 좀 많이 새콤달콤하여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디감이 많이 약해서 포도 주스, 식초가 생각났습니다. 소시지 볶음도 나왔는데요. 약간의 치즈, 루꼴라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포크의 받침대, 이런 디테일은 마음에 드네요. 뽀드득한 소시지는 짭짤한 게 딱 술안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양배추는 식감이 기분 좋으며 라구 소스는 담백한 편이었습니다. 다같이 먹어보면 소시지의 짭짤함과 페이싱 식감을 시작으로 양배추와 라구가 식감에 재미를 주고 풍미가 더 좋았지만 느끼함도 강해졌는데요. 이때 와인을 먹어보니 부족한 바디감을 기름기가 채워줘서 새콤달콤함이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와인만 먹어보고 괜히 왔나 싶었다 했는데 페어링을 하니 가게에 신뢰가 갔습니다. 거기다 어느새 바뀐 가게 음악은 재즈, LP에서 예상했지만 아주 맛있는 재즈였습니다. 추가로 오늘의 와인 중 레드도 시켜봤는데요. 블랙커런트, 체리, 스파이시가 기대된 아르볼레다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제가 첫 게시라 오픈해주시면서 우디가 강할 테니 충분히 스월링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맛있는 와인이었습니다. 하우스 와인은 향이 없다시피 했는데 이 와인은 검붉은 과실 특유의 향이 기분 좋고 스파이시한 피니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시지 볶음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와인은 바디감이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무거워지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하우스 와인의 단짠 새콤이 더 취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훌륭한 와인이라 기분 좋게 먹던 중 갑자기 까나페가 나와 당황했는데요. 이게 서비스 안주라고 하셨습니다. 점점 더 여기가 좋아졌습니다. 구성은 베이직한 맛의 치즈, 토마토, 달달한 크림치즈 견과류였는데요. 저는 크림치즈 견과류가 더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 괜찮은 가게여서 신림에서 3인 이하로 가게를 찾는다면 재방문 의사가 높은 가게였습니다.
아까 걸었던 신림교를 다시 건너 신림역 4번 출구로 돌아와 오늘의 산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가게가 많은 곳 신림동 걸어볼까요?